국제 외교사에 아주 바쁜 한 주로 기록이 될 거예요.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미국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칭찬받았습니다. 그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요번에 바이든이 아시아 간 거는 잘한 것 같아. 꽤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데 항상 그 미국이 그 공화당, 요새 좀 이상해졌는데 공화당은 들어오는 당입니다. 민주당은 나가는 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공화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개입 정책, 공화당은 고립주의. 근데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공화당이 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또는 미국 사람들한테 공화당이 되면 국제정치에서 시끌벅적하면서 전쟁하는 당, 민주당은 좀 평화로운 당으로 이렇게 치는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모든 전쟁은 민주당이 합니다. 한국전쟁도 민주당 대통령이 했고 2차 대전도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갔고 월남전쟁도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갔고 1차 대전도.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웬만한 전쟁은 전부 민주당 대통령이 가서 싸우자고 들어갔는데 그걸 끝내고 나온 사람이 또 압도적으로 다 공화당 대통령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 냉전이 끝난 다음서부터는 공화당 대통령들이 오히려 중동 문제에 더 개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미지를 그렇게 가졌는데 전통적으로는 공화당이 고립, 민주당이 개입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오바마 때부터 그동안에 부시 이런 사람들이 개입한 거는 이제 그만해. 너무 시끄럽게 우리가 떠들면서 돌아다녀서.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한 외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lead behind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lead behind. 근데 그게 문법으로 맞아요? lead behind가? 뒤에서 이끈다? 말이 안 되지, 그죠? 근데 오바마의 외교 정책이 뒤에서 이끈다고 바이든도 그랬는데 이번에 아시아에 와서는 조금 좀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요거 우리 인트로덕션 하고서 해야 되겠다, 그죠? 안녕하세요. 오늘 오는 길에 차 사고가 있어가지고 좀 늦었었는데요. 오늘 우선 앞서 또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는데 혹시 이제 저희가 본 강의는 7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니까 신청서는 이제 저희가 단체 문자로 양식이나 이제 관련한 사항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오셨는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한테 이따 오시면 번호 전달해 주시면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이렇게 이충건 박사님 수업에 있어서 마지막 강의를 할 때 이충건 박사님에 대한 간단한 좀 인트로듀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정치학, 국제정치학, 군사영어 교관으로 근무하셨고요.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이제 육군 대위로 전역 후에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국제정치 및 전쟁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에서 강의하셨으며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전쟁사를 연구하시며 역사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자유기업원 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화여대 겸임교수를 역임하셨고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서문연구원 위원 및 이사로 계셨으며 저서로는 북한 해결 문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등이 있습니다. 번역서로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새로운 제국 중국, 핵무기와 외교정책, 전쟁과 국제정치 등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충근 박사님께서 이충근 TV라고 해서 현재 유튜브 방송을 진행 중에 계신데 혹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지금 자유통일당인데 이제 이전 국민혁명당 TV로 되어 있거든요. 국민혁명당 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 매일 이렇게 소개를 할 필요 없는데 족보가 복잡해요. 원래 교수 족보는 아주 심플합니다. 미국 무슨 대학 박사, 그리고 연세대학 교수, 그리고 뭐 정년 퇴직, 딱 그 세 줄인데 나는 하도 쫓겨다녀가지고 정치바람으로
내가 세종연구소가 첫 번째 직장인데 쫓겨날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가 그것을 인사사고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이야. 지금 너가 그쪽 연구소의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다는 뜻이야. 지금 나라가 끼울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여러 군데 쫓겨났죠. 근데 쫓겨나니까 더 세지더라고요. 쫓겨나니까 내가 서바이브 하려면은 더 시끄러워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7권 썼고 20권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연세대학교 출신 박사 중에서는 내가 출판한 책이 제일 많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년마다 책 한 권씩 쓰는 게 목표인데 금년에 한 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5월인데 큰일 났습니다. 12월까지는 한 권 내려고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목 한국인의 국제정착 그게 이제 이번에 쓰는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내가 11월에 미국 선거 끝나는 거 보고 공화당이 지금 이길 확률이 100%인데 공화당이 이긴 거로 나오면은 원고를 그냥 이기는 그 다음날 출판사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전번에 말씀드린 불멸의 대국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21세기 미국 파워의 그 성격에 대해서 파워와 전략. 이번 주 이제 바이든이 일본 갔다가 이제 갔는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 사람은 일본의 그 강골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그 아베는 강골이에요. 아베는 한 10년 거의 10년가량 일본 이제 수상을 역임을 했죠. 그러면서 일본을 상당히 우경화 시켜놨는데 이 사람도 좌파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처럼 이렇게 강성은 아닌데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 상상을 뛰어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하고 같이 서서 먼저 기시다 후미오가 얘기한 거예요. 일본은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야 이거 봐라. 너가 이제 지금 너의 행동 범위가 아시아로 넓어진다는 소리네. 야 이놈아 너는 자위대밖에 못 갖는 나라 아니야? 오로지 전수방위. 일본의 군사전략은 전수방위라고 씁니다. 오로지 방위만 하다. 그러니까 공격은 물론 못하고 오는 건 막기만 하는 거예요. 가서 때리는 것도 안 돼. 그런 나라가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 일단 이거는 일본의 외교 정책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 줄의 언급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체 방위력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자체 방위력, 뭐 다른 말로 그냥 하면은 일본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동맹인 일미 동맹을 확고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동맹,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동맹은 아니다. 오로지 미국하고만 동맹이다. 그리고 자체 방위력을 대폭 강화, 아시아의 맹주가 다시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에서 나오는 이코노미스트라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가 있어요. 그게 세계에서 뭐 경제 잡지로는 최고로 쳐줍니다. 거기 한 10년 전쯤 그 특집으로 나온 거가 21세기에 대결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21세기의 대결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림에 21세기에 대결해 놓고서 인도하고 중국이 뛰는 그림이 나옵니다. 21세기는 인도하고 중국이 대결하는 거야. 거기 본문 읽어보면은 미국은 심판. 미국은 챔피언이니까 심판하고 중국하고 인도가 뛰는데 그게 특집으로 나왔다가 내가 이제 나중에 그 표지 사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인도가 이기는 거로 나와요. 인도가 승리. 그래서 21세기에 인도가 중국을 앞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근데 왜 그러면 인도가 중국을 앞설까? 미국이 길러서. 그리고 인도하고 중국은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나라는 전부 라이벌이라고 그랬죠? 인도가 러시아를 아주 좋아하는 이유는 인도 있고 중국 있고 러시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못 살게 구니까 러시아랑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러시아 좋아하는데 프랑스, 독일,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골치 아프니까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인도는 러시아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최고로 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지금 길러주는데 이제 인도가 중국한테 이기는 이유는 뭐냐? 어느 나라든지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독재가 민주로 바뀝니다. 근데 독재 정치가 민주로 바뀔 때 보통 흔들거리고 무너지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안 무너지고 민주화가 된 나라입니다. 안 무너지고 민주화가 된 케이스가 그렇게 희귀한데 우리는 그래도 6.29 민주화가 9% 성장이 4% 떨어지는데 4%로 근데 폭동이 안 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화로 가야 되는 시점인데 중국은 민주화가 되면 국가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런데 인도가 이긴다고 한 이유는 인도는 가난한데도 민주주의라. 그래서 인도는 부자가 된 다음에 민주화의 고통을 안 겪어도 돼요. 그래서 인도는 스무스하게 갈 거다라고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국가의 내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인도가 아주 이상한 나라인데 그렇게 못 사는데 민주주의라는 거라. 그래서 그 미국 교과서에 보면은 하여간 인도는 좀 괴상한 나라인데 The largest democracy in the world. 세계에서 제일 큰 민주국가입니다. 13억짜리 민주국가예요. 중국은 14억짜리 독재국가고. 왜? 14억을 컨트롤 하려니까. 근데 인도는 13억을 컨트롤 안 해도 돼. 알아서 깁니다. 나는 원래 천민이야 그러고 그 카스트 제도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라.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를 엎어칠 생각을 원천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은 이제 앞으로 더 가다가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그 분열 그리고 혼란을 겪을 거다. 그러다 보면은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가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인도는 애초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그냥 가면 돼. 그래서 인도가 이긴다고 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삼성에 이제 강의하러 가서 삼성에 그 무슨 랜드 있죠 거기에 보면은 삼성 연수원이 있는데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에버랜드 거기에 그 삼성 연수원이 있습니다. 내가 디즈니랜드 거기 그 삼성 연수원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 국제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파견 나가는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국제화 교육을 시켜요. 내가 가서 이제 뭐 세계 뭐 정치 설명하는데 거기 재밌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인디아라고 쓰고 쫙 앉아 있고 영국 쓰고 쫙 앉아 있고 중국 쓰고 쫙 앉아 있고 베트남 쓰고 앉아 있고 그게 베트남으로 가는 팀이든 베트남에서 온 팀이라 그 파견 나갈 때도 공부를 시키고 온 다음에도 공부를 시키는데 인도가 제일 많아요. 내가 한 4, 5년 전에 그 코로나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 한 3, 4년 되는데 인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많고 중국이 확 적어요. 미국이 더 많고. 야, 삼성은 진짜 빠르구나. 삼성은 정말 국제정치 감각이 유별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제일 많다는 거는 다음번은 인도다라는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중국은 아니다라는 걸, 아니야, 앞으로도 중국이 하고 그냥 붙들고 있던 회사가 L자 들어가는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 다 망했어요. L자 들어가는 회사들이 좀 엉겨서. 근데 삼성은 아주 빠르더라고요. 삼성은 벌써 한 7, 8년 전에 삼성의 주력 산업이 전화기 아니에요. 한 5, 6년 전에 이미 삼성 핸드폰의 52%가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돈 안 갖다 준 유일한 회사가 삼성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 삼성이 제일 고생했죠. 그런데 딱 끝나자마자 제일 팍 뜨죠. 너무 변화가 눈에 보이죠. 삼성이 지금 뭐 이 시대에 금년 3월 9일 이후에 만면의 미소를 제일 많이 띈 게 삼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제 정권 바뀌기 직전에 삼성 계열의 회장이 공산주의가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멸공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난리친 거죠. 그게 어느 회사입니까? 그죠? 우리 커피 먹는 그 신세계, 그 삼성 계열이죠. 그죠? 그거 보면은 정치가 변동하는 거 딱 보이지. 그죠? 미국하고 그대로 미국이 너가 최고야 하고서 미국은 이제 반도체를 자기가 장악하는 것이 세계를 제패하는 건데 반도체를 장악하는 거가 한국하고 거래를 잘하는 것이죠. 당연히. 근데 그거 반도체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는데 여기에서는 개념이 중국을 내리 누르는 개념도 있는 겁니다.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발로 밟고서 너는 뛰지만 이놈아 하고서 그리고 삼성을 이제 같이 파트너로 하고 그리고 삼성이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잘 제공해만 가지고는 불안해. 아예 미국에도 공장을 짓지 반도체 공장을. 그래서 삼성이 그 텍사스에다가 내가 여기 타일러라는 마을이 인구가 17,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깡촌이죠, 깡촌. 오스틴이 인구 한 70만 되는데 오스틴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17,000명인데 그걸 지나가다 보면은 뭐 집 몇 채 안 돼요. 인구가 17,000명인데 거기다가 17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1인당 10만 달러야. 그렇게 횡재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이 미국 본토에서 반도체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중국 거는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그걸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도 지금 이렇게 또 일본도 이제 올라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막 뉴스 해가지고 중요한 뉴스들을 이거 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YTN에서 나온 건데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요 말하고서 몇 분 안 돼서 얘기한 거예요. 강한 일본 그리고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힘이 될 것입니다. 무지하게 중립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오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미스가 된 겁니다. 한국 사람의 국제정치학을 바보로 만들어놓은 이런 해석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석했냐, 영어가 안 돼서 해석했냐, 영어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영내 선의의 힘으로서, 이 동네에서 선한 힘으로서, 정의의 힘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번역한 거예요. 영내 선의의 힘으로서 강력한 일본, 강력한 미일 동맹뿐 아니라 일본의 방위력도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선한 힘. 여기서는 그 앞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무미건조한 힘.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선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군사력이 이제 더 이상 커지더라도 미국은 그것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구나. 선한 힘이면 더 커지면 더 좋아. 이거는 어떤 정책을 유추할 수 있냐면은 일본, 네가 아시아 맡아라. 선생님이 너가 여기 지휘해. 그리고 나가버렸을 때 우리가 한국인데 여기 일본이야. 근데 미국이 다 통과를 하다가 너가 해. 그러고 나갔을 때 우리는 무슨 입장이 되겠습니까? 미국이 일본의 힘은 선한 힘, 너한테 맡길 수도 있다라는 거의 그 뜻이죠. 그리고 이건 크게 안 났는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이 5나라 있죠. 2차 대전 때 이긴 5나라.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중국. 독일이 아니지. 미국, 영국, 불란서, 그리고 중국, 러시아, 소련이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됐고, 원래는 대만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은 대만이 중국이어가지고 72년까지 대만을 유엔 상임이사국에 넣고 있다가 미국이 너 나가라야. 그리고 중국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그때 소련이 오케이 중국을 당연히 소련을 집어넣어야 해서 찬성했어요. 상임이사국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비토라고 그러죠. 비토 파워. 상임이사국 전원의 찬성으로 상임이사국 결의가 되는데 이번에 일본을 집어넣자라고 미국이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옛날부터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미국이 상임이사국 자체를 미국이 깨버릴 수도 있어요. 뭐 미국이 제일 세니까 미국이 깨버리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유엔에 돈 안 주면 됩니다. 유엔에 내는 돈의 거의 절반은 미국이 내고 있으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매년 가을 미국 국회에 가서 읍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발 좀 돈을 제때 내주세요. 월급 좀 주게. 그래서 미국이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주고 미국이 몇 년씩 미루다가 언제 주느냐 하면은 뭐 걸프전대 같은 일을 할 때는 밀린 건 몇 년 거 한꺼번에 갖다 주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몇십 나라가 다 찬성을 해줄 테니까. 그런데 유엔에 돈을 두 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2019년까지 1945년 이후에 유엔에 돈을 제일 많이 낸 나라 미국, 두 번째 일본, 작년 2019년에 처음으로 중국이 2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낸 돈 다 치면은 중국보다 일본이 훨씬 유엔에 돈 더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상임이사국도 아닌데 상임이사국보다 돈을 더 많이 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나는 영어로 그냥 I applaud Prime Minister Kishida's determination to strengthen Japanese defense capabilities as well. 일본의 군사력을 기르겠다는 기시다의 결의에 박수칩니다. A strong Japan, 강한 일본, 그리고 strong US-Japan alliance is a force for good in the region. 나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이 동네에서 선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놈 무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일본이 투명하게 군사력을 늘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투명하게 군사력을 늘리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제 조금 유념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국제정치가 얼마나 엄혹한 거를 키신저 박사가 나는 이 얘기는 참아 못하겠더라고 그 유튜브에서. 나는 이거랑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국 무기 고만 받아. 그리고 지금 항복해. 너네 나라 거의 부서졌잖아.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미쳤습니까 이기게? 지금 보세요 쉽게. 4,200만, 4,300만 정도 인구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쟁 나는 그날 젤렌스키가 남자 중에서 18살부터 60살까지는 외국 못 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장정 60만인데 그 60만은 외국에 나갈 수가 없어. 그 몇 명인지 계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장정이 60만이면은 어른 남자 여자가 120만입니다. 여자가 60만이 그 카운터파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른이 120만이면 애들이 80만이에요. 그럼 그래서 200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은 사람 수는 200만입니다. 근데 장정을 60만으로 해서 성경엔 60만이 나오죠. 그런데 장정, 그러니까 출애굽에 60만에 해당되는 사람은 외국을 못 나가게 했으니까 이렇게 60만이면은 200만 중에 60만이면 30%죠. 4천만 대중 치면 30%면 1200만이죠. 그럼 2800만이 남자 아닌 시민인데 2800만 중에서 650만이 나갔습니다. 피난 간 거예요, 피난. 650만이 갔는데 그럼 650만이 어떤 사람이 갔느냐? 거기서 중산층 이상이 간 겁니다.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다 그냥 개판 쳐놓고 그런데 자꾸 미국이 싸움 더 하라고 무기를 주는 겁니다. 미군이 가야지 왜 무기만 주냐.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는데 지금 상황을 볼게요. 근데 키신저가 이제 그만해. 이제 항복해. 어떻게 항복하냐. 요거 다 내놓고 이게 요 땅이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요게 6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이 10만이니까 요게 대한민국의 6배입니다. 요 크리미아 반도가 2만 7천 킬로미터예요. 그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넘죠. 근데 크리미아 여기 빨간색이 러시아가 지금 현재 점령한 땅입니다. 요거 내놓고서 요거 내놓고 전쟁을 끝내 그런 뜻이에요. 요게 우크라이나 땅 전체의 5분의 1이 넘습니다. 그 러시아가 3개월 동안에 대한민국 땅보다 넓은 땅을 점령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러시아가 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가 미워요. 공격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불쌍한 나라입니다. 근데 불쌍한 나라가 이뻐. 국제정치 틀리게 분석하는 거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이쁘고 미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누가 더 중요합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고 우리나라의 미래, 현재 더 중요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러시아가 중요하죠. 통일을 하기 위해서도 에너지를 사오기 위해서도 그 나라가 이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가 더 소중하냐? 우리한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러시아는 그냥 무턱대고 공격하는 거로 치는데 여기에는 러시아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언어도 다 러시아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보기에 얘네들은 반동분자라 언제든지 나라를 해칠 놈이야. 나라를 쪼갤 놈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가서 참 고달프게 여기 요 동네 돈바스라는 지역은 여기 요 지역을 돈바스라고 그러는데 돈바스에 러시아 쪽으로 붙고 싶어 하는 사람 14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한테. 지금까지. 그래서 소련에서 고만 죽여. 우리 애들 고만 죽이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나토에 가입하겠다고까지 하니까 이제 푸틴이 돈 거죠. 네가 나토에 가입을 해? 헌법에다 나토에 가입한다고 2019년에 썼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젤렌스키 같이 쪼다가 나오니까 그때 때린 겁니다. 젤렌스키가 영웅이라고. 전쟁을 당한 놈이 어떻게 영웅이에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이승만 때 아무것도 없이 당한 거지만 얘네들은 엄청 있었거든. 비행기가 8,000대 있던 나라가 독립할 때 소련이 공격하는 지난 2월 달에는 한 200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날 수 있는 거가. 탱크도 한 6,000대 됐는데 굴러가는 탱크가 200~300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공격을 당연히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환영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이 러시아군한테 막 정신 못 차리는 걸로 알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힘들다.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시민권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될 거예요. 나는 이게 러시아가 되는 걸로 끝날 거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근데 미국이 계속 그래도 무기 주면서 계속 더 싸워봐. 몇 달 더 싸워. 하는 거는 시진핑 보고 있나? 우리 목사님 매일 누구 보고 있나 그랬는데 시진핑 보고 있나? 시진핑 보고 있나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 무기 갖다 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소중하면 미군이 들어가면 되지. 정말로 소중하면 미군이 들어가서 막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미군은 절대로 안 들어가. 절대로. 한 명도 안 들어가. 그러면서 무기만 계속 갖다 주고. 왜 그럴까? 이거는 미국이 피 한 방울에도 흘릴 만큼 소중한 곳이 아니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는 군사력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대만에서 발생했을 때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만은 그냥 한 칼에 yes, yes. 왜? 대만은 미국이 피를 흘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 국가이익의 레벨이 훨씬 높기 때문에. 6.25 때 미국이 왜 갔는 줄 아세요? 저기까지는 내가 도와줄 만한 그 레벨이 안 돼. 그래서 손을 띈 겁니다. 근데 6.25 때 왜 왔는데? 한국을 구해주려고? 뭐 한국을 구해주는 거가 결과론으로는 됐는데 미국이 정말 노골적으로는 소련이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겁니다. 소련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건 안 되지. 그래서 온 거예요. 요새도 아주 노골적으로는 중국이 커져서 안 가는 거야. 중국을 막는 데는 한국이 아주 좋거든.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거야. 라고 존 미어샤이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약해졌을 때 언젠가 중국이 한국을 가져가도 미국이 보기에 미국한테 별로 이렇게 큰 그게 아닐 때 그때는 철수한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미어샤이머 책을 번역하면서 소문 하나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쓴 거예요. 중국이 약해지면은 미국은 아마 손 뛸 겁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 보기에 약한 중국이 한국이 보기에도 약한 나라는 아니지 않겠소. 그래서 그때 당신네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기 만드는 거 절대 반대한다고요? 아닙니다. 어느 날 미국이 야, 한국 핵무기 만들지 그래.
그거는 이제 서서히 손 띄겠다는 소리입니다. 손 띈 한국이 중국한테 먹히는 건 싫거든. 그래서 뭐 좀 공부 좀 한 사람이 야 미국이 못 만들게 해서 우리 못 만드는 거야. 아니에요. 미국이 이 세계 모든 나라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안 돼. 왜? 너는 양아치니까. 영국 너는 돼. 너는 신사니까. 영국이 핵 만들 때 미국이 도와줬어요. 심지어는 핵잠수함 갖고 와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호주 핵잠수함 8대 준다며 미국하고 영국이. 왜? 호주는 양아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코스라는 동맹 만들었죠. 오스트레일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US. 그래서 오코스. 3국 군사동맹인데 간단합니다. 영국과 미국은 호주에 핵잠수함 8대를 주기로 약속한다. 핵잠수함이 뭐가 소중한데 중국이 호주가 핵잠수함이 없을 때는 중국이 너 까불면 나한테 터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잠수함 8대를 가지면 중국이 호주한테 너 까불면 나한테 맞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왜? 호주도 중국 때릴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세상이 굴러가는데 드디어 키신저가 국제정치학적인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다 쫓아내는 방법은 거의 힘들어요. 어떤 그 분이 저한테 교수님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이기겠죠.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근데 그거는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러시아가 원하는 최대는 뭡니까? 우크라이나를 다 뺏어버리는 거죠. 키예프도 점령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반격이 심해가지고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칠해놨다가 다 일로 몰았습니다. 요거 확보하자가 돼 있는 거예요. 요거만 확보하자. 일단 분할이라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참호전을 합니다. 참호전은 뭡니까? 방어전이죠. 참호를 판다는 건 방어하겠다는 뜻입니다. 요 땅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야지 저걸 뺏을 수 있는데 공격 병력이 방어 병력이 약 3배 정도 있어야지 비깁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몇백 킬로씩 다 밀고 들어갔죠. 근데 이거를 몇백 킬로를 쫓아야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다 쫓을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짜벨린 가지고는 안 돼요. 짜벨린은 탱크를 막는 미사일인데 공격을 하려면 탱크가 있어야지 탱크를 쏘는 미사일 가지고는 공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아주 잘하는 팀이 있고 방어를 아주 잘하는 팀이 있는데 방어를 잘하는 팀은 완전 승리는 못해요. 100번 막았는데 한 번 뚫리면은 점수 뺏기잖아요. 그죠? 한 번 뚫리면은 1대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팀이 100번을 찼는데 한 번 들어갔다. 99번을 잘 막았는데 그러면 방어하는 나라가 마이너스 1로 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공격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공격을 못하는 우크라이나가 이기겠죠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신문 방송이 엉터리로 보도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국제 정치를 선과 악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 정치는 결코 선과 악입니다. 자기 나라만 선이에요. 자기 나라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중립입니다. 미국도 안 이쁘고 영국도 안 이뻐요. 다 걔네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한다. 이거 미국 만화들 재밌는데 What's this all about? 비행기들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개인 프라이빗 제트가. 프라이빗 제트는 뭡니까?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죠.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정도 돼야지 개인 여객기가 있습니다. 트라볼타는 개인 비행장도 있더라고. 존 트라볼타라고 그 미국 배우인데 걔는 그 비행기도 우리나라 제주도 갈 때 가는 비행기보다 더 커요. 미국 갈 때보다는 작더만. 근데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자기 집에 파킹을 합니다. 비행기를. 비행장에서 자기 집까지 오는 길이 있어. 활조가 아니라 그냥 길이야. 그냥 길이고 거기서 이제 또 비행장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뜨는 거지. 자기 집에 비행기를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놨어. 근데 그 비행기가 얼마나 공해가 심합니까? 자동차보다. 근데 이제 이 세계의 공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다 비행기 탄 사람들이 다보스에 모였어요. 다보스에 모여서 결정한 거가 이제 SUV를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는 공기를 더럽게 만드니까. 그래서 저게 다 뭐냐 그러더니 우리들이 SUV를 타고 다니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한 놈들이 비행기 타고 다보스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꼬는 거죠. 그
공해 문제 가지고서 제일 소리 시끄럽게 지는 사람이 미국 부통령 알 고어입니다. 알 고어가 공해를 생산하는 건 보통 사람 몇백 명, 몇천 명보다 더합니다. 알 고어의 집에서 전기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기 소비량 뭐 무지막지하게 전기를 써요. 한 달에 전기료가 몇만 달러가 나온대요. 그러면서 공해 얘기하고 그런 거 웃기는 얘기죠. 요 사람이 그 유명한 야곱 예레미야 설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일 대학을 졸업했는데 미국에서 그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을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데려다 공부를 시킵니다. 그걸 로드 스칼라라고 그래요. 로드 스칼라. 근데 그 로드 스칼라의 전통은 박사를 안 받는답니다. 왜? 지네들이 박사보다 잘났으니까.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로드 스칼라가 그런 전통인데 로드 스칼라도 받은 사람이에요. 이름 보면 야곱 예레미야 설리반. 아무리 봐도 유태인이죠.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오바마가 아니라 바이든의 그 외교 정책의 그 대표적인 그 아이디어맨입니다. 얘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시아 정책은 특별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커트 캠벨이라는 사람이 아시아 정책은 뭐 거의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하는데 그 두 사람의 전략이 이번에 바이든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We are prepared for those eventualities.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 핵실험하는 거에 다 준비를 하고 있지. 설리반이 말했다. 미국은 has told allies and China, 동맹과 중국에게 that such a provocation, 북한이 하는 그런 도발은 during the US visit,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would cause adjustment to the way that our military is postured in the region. 문장 복잡하게 했는데 북한, 너가 말이야 바이든이 이 동네 와 있는 동안에 까부는 거는 이 동네에 와 있는 미국군 세력이 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미국의 동맹국하고 중국에 우리가 말해서 아주 복잡한데 북한, 너가 까불면은 여기 와 있는 미국 군사력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줄 거야. 아주 무시무시하게 겁준 거죠. 무시무시하게 겁준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안 까불었어요. 그래서 안 까불어가지고 가능성은 있지만 안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안 까불어서 이제 신기하다 왜 안 까불었을까 했는데 북한이 이번에 까불지 못한 핑계를 댔어요. 위대한 장군님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김정은이가 미국이 바이든이 왔는데도 도발을 할 수가 없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이론관 쓴다? 이것도 웃기네. 이건 뭐 서양이 된다. 그리고 또 매는 건 또 이게 또 뭐예요? 이런 거는 어깨에다가 뭐 이런 걸 했다. 이게 핑계 대는 겁니다. 도발을 못한 것은 약간 쑥스럽죠. 왔을 때 야 바이든 까불지 마. 늙은 영감 말이야. 치매 영감이 와서 까불어 그러면서 매일 욕을 했는데 그럼 한 방 갈겨야 되는데 못 갈겼단 말이야. 근데 못 갈기게 된 핑계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 사진을 이렇게 공개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장군 하나 죽었다고 북한이 이런 걸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김정은이가 관에다 모래까지 뿌리는 나는 선배를 존경해. 그래서 지 고모부를 90발 쏴갖고 죽였습니까? 고사포로? 이게 다 쇼죠. 이거는 내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밝혀놓으라 라고 했는데 그리고 간 다음에 뒤에다 대고 쐈습니다. 미국 비행기가 절로 갔는데 뒤에다 대고 쏜 거야. 그것도 한참 간 후에 태평양 한참 날아갈 때 그 개가 이제 기세 지나간 다음에 막 짖는 거 있죠. 그렇게 짖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한일 순방 끝나자마자 도발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보름 만에 소집을 한 겁니다. 보름 만에. 근데 여기서 한 말이 실질적으로 대응하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강력히 규탄한다는 억번 얘기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응하라. 그런데 북한이 소리를 못 질리는 이유는 항공모함이 4대가 여기 와 있었습니다. 바이든 방문 중에 항공모함 4대인데 항공모함 어떻게 생긴 놈인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놈. 옛날에 여기는 헬리콥터를 싣고 다녔는데 지금 F-35로 바꿨습니다. F-35는
이거 한 대가 헬리콥터 뭐 수십 대 되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이거는 요거 한 대가 북한 비행기 30대라고 내도 되고 50대라고 곱해도 되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해도 북한 공군 전체랑 싸우면 이깁니다. 얘가. 이거 와 있었고 얘가 이름이 트리폴리예요. 그리고 얘랑 비슷한 거 아메리카가 또 한 대 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있었고 또 진짜 항공모함 아브라함 링컨. 이 네 대가 이 동네에 와 있었다. 조용히 해라 너. 이거 오면은 정말 태풍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상 관측하는 사람이 태풍의 눈이 지금 대만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제정치학적으로. 얘가 와 있었다. 그래서 얘 때문에 북한이 안 했다라고 더 맞아요. 막 섞어서 쏘고 가는데 뒤로 막 쐈어요. 뒤로. 섞어서 쐈다는 건 미국까지 가는 거 한 발, 일본까지 가는 거 한 발, 그리고 한국 맞히는 거 한 발 쐈는데 그 세 발 쐈는데 한국 맞히는 거는 올라가다 터졌습니다. 실패. 근데 이제 그래서 섞어 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 쐈다. 여러 가지를. 김정은 이후 첫 섞어 쓰기 도발, 섞어서 쐈다. 그냥 큰 거 작은 거 막 섞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가 미국까지 가는 건데 차마 멀리는 못 쏘니까 높이 쐈다가 요거 거리를 재서 이거 ICBM이구나. 요거 일본까지 가는 거, 요거 한국 오는 건데 뜨다가 터졌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나 세 발을 쐈죠. 세 발 쐈는데 쏘자마자 미국 국방장관, 한국 국방장관 둘이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 둘이 미국하고 한국이 같이 쐈습니다. 미사일을. 함께 쐈어. 얼마 날아가는 걸 쐈냐. 북한이 미사일 쏜 지점까지 날아가는 걸 쏜 겁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해서 원점 타격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X라는 지점에서 미사일을 쐈다. 근데 우리는 X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그 X, 우리서부터 X까지 거리에 날아가게 동해바다로 쐈다. 그분은 이제 대응을 한 거가 되는 거죠. 북한이 저것들이 대응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탄만 하지 말고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그래서 북한 ICBM 발사에 대해서 일본은 또 핑계가 하나 생겼죠. 극초음속 무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무인 비행기를 한국에 동해에다가 배치하겠다. 이제 동해는 일본의 무인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이 이제 됐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거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구급파 만나면은 북한이 고마워 죽겠어. 그리고 문재인도 고마워. 문재인, 그냥 미국 놈 말 안 듣고 중국하고 친한 놈들 때문에 우리 군사력이 부쩍부쩍 늘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국 B-52가 동해바다 들어와서 한참 날고 갔습니다. 이거는 오금이 저리는 거죠. 북한한테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쏠 때는 또 쏴야 되나 이놈들이 반응을 하네. 이거는 이제 냄새 맡는 비행기입니다. 하늘을 날면서 고기를 수집해가지고 방사능이 있냐 없냐 가지고서 핵실험을 했다 안 했다를 이제 찾아내는 이런 비행기가 와서 또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드디어 몇 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에요. 원점 타격,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태세를 시험하였다. 그러니까 북한이 실험한 거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도 한 겁니다. 너네는 왜 하니 북한은 못하게 하면서 우리는 유엔에서 해도 된다고 돼 있는 나라고 북한은 유엔에서 하면 안 되는 나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북한은 왜 하면 안 되는데 양아치니까. 이제 우리나라 운동권 아이들이 북한은 미국은 마음대로 하면서 왜 북한은 못하게 하니? 북한은 유엔에서 못하게 다 심지어는 중국도 못하게 했으니까 중국이 북한에 기름 1년에 50만 배럴 이상 쓰지 말라라고 중국이 찬성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중국 그거를 끊어. 미국 보고 중국 보고 끊으라고 요구하세요. 왜? 중국이 50만 배럴 이상 북한한테 주면 안 된다 했는데 찬성했거든. 그러니까 중국한테 왜 계속 주는 거야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요거 이제 엘레판트 워크라는 훈련인데 우리나라가 평생 2002년 3월 이후에 하기 시작한 연습입니다. 3월 9일 이후에. 미국은 이거 자주 해요. 북한이 까불면 알래스카에 있는 이 비행기들이 전부
그냥 이렇게 서서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요. 무장 다 갖추고서 뜨진 않아.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근데 뜰 때는 아무 때나 뜰 수 있으니까 되게 무서운 거지. 깡패가 딱 주먹을 들고 옆에서 비행기 도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엘레판트 워크라는데 이 훈련을 했어요. 한국이. 이런 거가 이제 뭐 무시하게 만드는 건데 북한을 이런 걸 지금 했다. KBS가 이렇게 지난 3월 우리군 단독으로 대응 사격 이거 내가 방송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북한이 까불면 쐈다라는 소리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소리입니다. 3월 9일 날 이전에는 이렇게 쏜 적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한국군이 쏴버렸습니다. 문재인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3월 9일 날 바뀐 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군사적으로는. 그리고 미국이 북한이 까불 때마다 이제 북한 응징하러 이렇게 비행기 오면 한국이 못 오게 했습니다. 미국, 너는 흥정하지만 우리는 미쳐. 네가 내 친구면은 나도 좀 봐줘. 그래서 미국 비행기 오다 가고 그랬어요. 안 왔어요.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안심하고 훈련을 해도 되는 거죠, 미사일. 왜 한국이 뜯어 말려주니까 미국 못 오게. 우리 군 단독으로 대응사격 3월 날짜를 써야 돼요. 9일보다 지난 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국, 미국이 같이 했다. 같이 쐈다. 바로 이런 일이 한미 4년 10개월. 이거는 문재인 맨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그때 트럼프 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이 하는 거를 아직 한국이 이러지 저러지 못할 때, 그때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12시가 됐네요. 근데 요 다음 페이지까지만 하고, 일론 머스크라는 미국 재벌이 이제 바이든한테 맞짱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프 베조스라는 아마존 재벌도 뭐 보니까 뭐 개판이네라고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벌들이 민주당인데, 지금 돌아서고 있는 미국 정치가 변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아주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은 진짜 대통령이 아니다. 진짜 대통령은 프롬프터에 그 글 써주는 사람. 바이든은 보고 있기만 하니까 A4 써주는 사람. 그리고 그래도 바이든이 와서 아시아 정치를 잘한 거는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커트 캠벨인데 피봇이라는 게 이제 축이란 뜻인데 피봇 투 에이시아. 미국의 축은 아시아다. 아시아로 정책을 아시아로 돌려야 돼.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 나라야. 미국은 태평양 국가지라고 하는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외교 정책은 아시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얘기한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별명이 아시아 짜입니다. 아시아의 황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둘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보고서 뭐 저대로 하면은 뭐 대한민국도 괜찮고 대한민국 이게 축 아니에요. 이 자 아니에요. 콤파스. 거기서 이제 아시아가 축이다. 아시아가 왜 축인데? 아시아가 유럽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아시아가 유럽보다 군사력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아와 잘 지내는 것이. 근데 이제 아시아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시아에는 전통적으로 3대 강국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3대 강국은 인도, 중국, 일본입니다. 근데 이 3대 강국이 도무지 하나로 합치질 못해요. 그래서 아시아의 시대는 안 옵니다. 일본과 중국과 인도가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항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날 아시아 시대가 와요. 그런데 인도가 중국,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미국하고 대항할 확률 0. 그래서 일본 더하기 인도 더하기 중국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3이 되는 게 아니라 일본 1 더하기 중국은 괄호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더하기 인도 1. 그래서 1이야. 아시아 3개국을 다 합치면 힘이 1로 나옵니다. 왜? 라이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 세 나라 중에 아무 한 나라만이라도 미국 편으로 쥐고 있으면 돼. 그게 미국 전략의 기본인데
인도와 일본을 미국이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덤비는 바람에. 그래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왜? 한국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없어도 돼. 한국 없어도 된다는 산수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인도 더하기 일본 더하기 베트남. 이 세 나라가 미국하고 제일 친한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 더하기 인도 더하기 베트남은 군사력, 경제력, 인구가 중국보다 크다. 그래서 한국까지 오면 더 좋은데 안 와도 될 것 같아. 라고 미국 사람이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한테 나쁜 일이다. 그래서 쟤네들하고 잘 지내는 거가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 오늘 12시. 벌써 논문에, 그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6월 달에는 일단 몇 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몇 주 쉬었다가. 내가 좀 미국 다녀올 일이 잠깐 생겼습니다. 저 뭐 강의도 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다 갔다 오면은 7월 중순 좀 지날 것 같은데,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제 100분 수업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 150분 수업 하면은 13주 하면 그게 한 학기입니다. 3학점. 네, 그래서 150 곱하기 15주인데 2주는 중간시험 학기말 시험이니까 실제 강의 시간이 13주예요. 150 곱하기 13에 해당되는 거는 100 곱하기 18이면 거의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100분씩 18번을 하면은 대학교 3학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면 팀이 됩니다. 조직이 되고 팀이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 대학을 만들었다. 그때 여러분들은 3학점은 이제 우리가 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들었으니까 학점 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포멀리티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7월 하순부터 이렇게 이제 아예 반을 짜가지고 학생 출석도 부르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 시험을 작은 페이퍼 써내기로 그럼 내가 코멘트 해가지고 돌려주는 거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몇 과목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국제정치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유튜브를 다 본 사람이 어느 날 오더니 자기가 기분에 석사 좀 되는 것 같은데,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석사가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자기가 2번, 3번 막 보고 그랬답니다. 네? 강의에 그 날의 주제에 어떤 게 중요한 게 들어있는가를 리스트업을 해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부산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내 강의를 전부 한글로 다 옮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녹취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애들을 가리킨대요. 교과서를 이제 논아주고. 내가 미안해서 그걸 달라고 말을 못해. 한번 그거 한번 얻으면 끝내주는데,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요 강의한 거가 지금 199번인데, 요거까지를 여러분들한테, 에스더 양한테 드릴 테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8주 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199네에 보니까, 거기까지를 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우리 에스더한테 보낼게. 저 오늘 마지막으로 강의 이렇게 힘써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힘내주시고